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50년 넘게 이어져 왔던 대북 방송을 이달 초에 전면 중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이 취임한 지 열흘 만에 이제 시작된 일이었는데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은 지난달부터 차례대로 멈추기 시작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원 대북 방송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북한 주민이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했었습니다. 이걸 차단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일면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넬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대북 심리전을 포기한 국정원. 50년간 이어져 왔던 라디오, TV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북한의 영화, 만화는 공개하는 것으로 또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북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대북 방송은 중단하고 북한의 영화나 만화는 우리에게 차단돼 있었는데 이건 풀겠다는 겁니다. 과연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정원일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하나씩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달 말 당시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심리전,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국정원이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내보낸 대북 방송은 그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감정을 또 공유하는 음악과 드라마였기 때문인데요. 탈북민에게 그 방송을 들은 탈북민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때 해바라기를 우리가 봤나 봐요, 거기서. 자기가 그러니까 감자 삶아 먹고 우리끼리 이렇게 막 먹다가 늦게 왔잖아요, 걔가 딱 그러면 문 딱 여는 순간 감자를 우리끼리만 먹어요. 그럼 꼭 이래야만 했었냐? 꼭 이래야만 했었냐? 노래 부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 좋으면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데 그 노래가 북한 노래가 아니고 이등병의 빈지 한 잔. 그냥 나오는 노래였어요. 일반적으로 나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있으면 노래 흥얼흥얼 부르면 한국 노래예요, 그게 또. 저희 사리원에서는 남한 드라마가 직접적으로 방영이 됩니다. 잡힙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충격적인 드라마는 한국의 별난 여자, 별난 남자. 거기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본 거가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간 이식을 해주는 그런 장면을 보았을 때 북한에서는 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시한부 판정을 받는 그런데 드라마에서 간을 뗐다 붙였다 한다라는 여동생도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 아픈 상태라서 굉장히 이제 충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저게 2018년 영상이긴 합니다만 북한 사람들에게 탈북한 북한 사람들 특히나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던 게 한국에서 전달하는 우리나라의 방송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보고 듣고 하면서 탈북해야겠다라는 결심도 상당한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한다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송을, 이런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겠다. 왜 이런 결정했을까요, 김성태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이 대북 방송을 국정원에서 국가안보기관에서 이걸 중단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남북 관계의 변화의 인식을 실천하는 하나의 가장 이제 시금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인민의 소리라든지 그리고 희망의 메아리, 자유코리아 방송 이런 거는 라디오 채널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북한의 인민들이 가장 한국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이제 심리 방송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체제의 그 민주주의와 그 안전 이걸 북한 이제 인민들이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제 김정은 단일 이 지도 체제의 그 참상 여기에 대해서 참 어렵게 지금 당신들이 지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북한 그 체제를 우리도 일정 부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그렇게 수행하는 건데. 저걸 중단해버리면서 되려 북한의 만화라든지 영화 이런 거는 지금 국가보안법이나 그런 게 저촉 없이 이제 일반 우리 국민들도 마음껏 이렇게 자유스럽게 볼 수 있게. 그럼 이거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는 이제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갖다가 인민들을 갖다 심리적으로 이렇게 참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대북 방송 전파는 전부 다 중단해버리면서 결국은 이제 북한의 그런 좋은 내용만 만든 영화나 만화 이런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고 결국은 한국 체제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문제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김정은 김정은 어떤 인식을 만들려고 하는 네. 고도의 뭐 그런 전략 아니겠나 이런 판단이 좀 드네요. 그게 김정은 인식을 만들기 위한 고도의 전략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 크게 도움되는 그 일기예보 있지 않습니까? 일기예보도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굉장히 끄는 그 매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북한 일기예보와는 상당히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계획했으며 일부 지역에서 밤에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따라서 불리한 시간은 총진지방에서 7시부터 9시 사이므로 순환기질병 환자들은 특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남한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가 온다 하게 되면 무조건 비가 오더만요. 방송에서 그 표현되는 그 이미지는 상대방에서 날아가는 총탄보다도 핵탄보다 더 무거운 이 위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표현되는 그 이미지가 폭탄 뭐 이런 무기보다 더 무거운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탈북한 탈북자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나라 일기예보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그 그래픽이 화려하고 좋잖아요. 근데 북한은 굉장히 심플하네요. 저도 그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 저렇게 심플한 그래픽으로 과연 날씨가 맞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북한의 일기예보하고 우리의 일기예보를 비교해보면 정확도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사실 날씨 일기예보가 제일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어업이라든지 맞죠. 그런 농림수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남한의 일기예보를 정말 몰래 듣고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을 한다고 하고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체제의 차이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을 할 게 우리가 대북 방송에서 왜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보다 정작 파급력이 큰 거는 우리의 일상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농촌의 일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 거기 보면 우리는 정말 아무 느낌 없이 보잖아요.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고 뭐 트랙터가 있고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이 정말 북한에서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어떻게? 냉장고가 네, 있구만.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어. 우리는 툭하면 단전인데 네.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고 집집마다 저렇게 농기계가 있어? 라고 그렇게 이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 그동안 북한 당국해온 체제 선전이야. 이게 다 거짓말이다.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저희는 사실 그 전기나 이런 부분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하잖아요. 뭐 24시간 불을 켜놔도 되고 에어컨을 켜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게 다르니까 그렇게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크다. 그래서 이거를 차단할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저희가 보여드릴 내용이 바로 이건데 국정원에서 대북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국정원에서 북한에 보내는 영상은 중단을 하고 북한의 만화나 영화는 누구나 볼 수 있게 빗장을 연다는 얘기죠. 그래서 김성태 대표께서는 이게 김정은을 미화할 수 있는 어떤 고도의 전략 아니냐 의심이 든다라고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성춘 부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런 걸 공개해도 미화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마도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아주 일부 그 제공이 되는 특수자료로 분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한국에서 방영을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굳이 찾아서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그냥 볼 수 있게 해준다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북한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뭔가 자료들이나 이런 방송들이 됐을 때는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가 그런 효과들은 봤습니다만 저는 북한 영상을 아무리 본다 한들 우리가 아까 지금 기상 그 자료만 봐도 어떻게 우리랑 이런 차이가 많이 나지? 수준 차이가 많이 나지? 역시 체제의 선택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격차가 이 정도로 벌어졌구나는 걸 오히려 느끼는 전 우월감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만화나 이런 것들을 영화나 좀 본다고 하더라도 뭔가 김정은을 역시 북한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는 전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대북 심리전을 저는 영구적으로 지금 중단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예, 저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워낙 갈등이 좀 심해져 있었고 긴장이 너무 심화되어 있었던 상황 속에서 오물풍성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거는 그 기괴한 그 이상한 음성을 막 계속
보내는 그래서 강화도 주민들이 근접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저는 그 한 부모님이 국회로 와서 국회 상임위장에 와가지고 울면서 우리 자식 애가 잠을 못 잔다는 그 영상 보면서 저도 사실 민주당의 대북 정책에서 조금 더 단호하게 할 필요 있지 않은가라는 마음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본다면은 일단은 이걸 어떻게든 멈추게 하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덜 보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북 심리전을 멈춘 것이 일단은 그런 피해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지 영구적인 중단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영상들은 어떨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명고, 넌 그 자명고에 이 아버지와 랑랑국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더 이상 나서지 말거라. 아니, 공주마마가 글쎄. 공주한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전 거구려의 허동 왕자님과 혼인을 약속한 사이오이다. 그래 제가 왕자님께 자명고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소이까? 자명고를 지키자면 저도 함께 처형하는 게 옳은 줄 아오이다. 그럼. 근데 역사가 왜곡된다고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습니다. 저도 지금 막 봤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고.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생각도 들고 지적도 나오는 게 남북 간의 이질감을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북한의 영상을 우리한테 튼다면 우리의 영상도 북한에게 자유롭게 공개되게끔 해야 나중에 통일을 위해서라도 서로 문화가 단절되면서 벌어지는 어떤 문제들이 줄일 수 있는 어떤 사전 예비 동작처럼 작용을 할 수 있을 텐데 한쪽은 하던 거를 닫고 안 하던 걸 열겠다고 하니 여러 가지 오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